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허원순의 세상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중국이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하면은 마치 경제 보복을 할 것처럼 예.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중국의 그런 발언보다 네, 우리 국내에서 너무 우리가 쉬운 말로 막말로 하겠습니다. 너무 쫄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앞당겨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거창한 리뷰 하나 해볼까요? 네. 칸트 선생이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했지만은 세계의 그 항구적 평화가 다가올 거라는 게 국제 교역이 늘어남으로써 네. 국제 간 그 교역은 전 국가 간 분쟁을 굉장히 말하자면 줄일 거라는 네. 취지의 예언을 그 당시 했잖아요. 그죠? 국제 간의 교류가 많고 교육이 많으면 전쟁의 위험도 줄이고 분쟁과 갈등의 위험 줄인다는데 난 그거 지금도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일 간에 그렇게 감정 대립하고 세게 과거사 연연하고 하지만 그래도 극단적이 안 가는 건 바로 경제적 서로 이해관계, 네. 경제 서로가 낳는 그 경제적 교역과 교류, 기술 협력, 상업, 비즈니스, 왕래, 그 다음에 온갖 교류, 이게 우리의 그 마지노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어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중국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몇 가지 한번 돌아봅시다. 한중 간의 교육이 어때요? 우리 수출의 제일 많은 부분이 중국어라는 거 아시죠? 네. 제가 통계를 보면요. 2000년대 우리 중국어로 수출이요. 10% 남짓했습니다. 10. 전체 수출 네, 액수에 우리 수출에서 중국으로 수출이 2000년도에 10.7%, 겨우 10%, 네. 뭐 그것도 적진 않지만 그런데 작년도 2015년 기준으로 우리 수출의 26%가 중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분의 1 이상이. 네. 그럼 우리가 네. 일방적으로 수출하느냐?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도요. 네. 작년에 얼마냐면 대충 20.7%. 네. 우리가 받아들인 게 21%입니다. 우리 의존도가 그렇게 높고, 물론 이제 중국에서 한국의 비중은 그렇게까지는 높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중국이 물론 이제 정책을 하고 그러면 우리의 영향이 크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서로가 도움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수출, 지금은 많이 변했다지만 한동안 저 세계 뭐 각지의 의류라든가 온갖 하다못해 농구공, 축구공, 플라스틱, 옷, 뭐 장난감 좀 가격 경쟁력을 내밀어 가지고 내보는 그 원자재가 전부 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이거든요. 소비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재로 그렇게 석유화학이라든가 뭐 이런 중간재를 가져가 중국이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한국하고 그렇게 쉽게 거래를 끊는다고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한국의 원자재가 들어와야 중국이 굴러가는 그런 거가 있고요. 또 그런 우리가 교역 현황도 있고 FTA는 왜 체결했습니까? FTA가 굉장히 중요한 조약입니다. 네. 조약 아닙니까? 그렇죠. 한중 그리고 중국과 한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우리가 체결한 겁니다. 그 체결이 얼마나 어렵게 길게 했거든요. 알죠? 2012년 논의가 시작돼 가지고요. 2014년에 한중 FTA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인가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발효가 됐죠. 발효가 마무리돼서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서로가 우리 대통령과 중국 주석이 만나서 높은 수준의 FTA가 됐다. 뭐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FTA가 돼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서로 윈윈하자고 한 체결을 해왔고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준비하고 해온 건데 사드라는 약간의 뭐 전략적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미래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이걸 판을 뒤엎는다든가 그런 일이 저는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한국과 경제 교류를 단절하면 그만큼 타격을 그럼요. 받는다. 당연한 이런 얘기고, 말씀이시네요. 당연한 얘기고, 다만 이제 최근에 그러면 아주 최근에 뭐 중국이 한국판 냉면 강판에 대해서 지금 네. 포스코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뭐 30 몇 % 반덤핑 그걸 내리고 한 거는 그거는 미국도 지금 하는 겁니다. 미국도 하는 거고 미국과 중국 간에도 하고 중국과 미국 간에도 하고 우리가 한국과 미국 간에도 하고 또 미국이 중국산 LG와 삼성의 세탁기 며칠 전에 제품한 그거는 LG와 삼성의 그걸
했다고 볼 수도 있죠.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에 그렇게 한 거고 복잡한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중국에도 얼마든지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서 한국산 삼성전자라든가 LG의 뭐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가고 국제간의 보복이나 뭐 그게 되고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좀 긴장 관계 높은 건 사실 아닙니까? 또 더구나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또 유럽의 브렉시트도 겹쳐지고 해서 미국 선거는 대표적인 거죠. 그 선거에 보면은 트럼프나 힐러리가 트럼프가 특히 더 그러고 고립주의, 미국 제일주의, 그다음에 보호 장벽 그런 보호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고조되어 가는 게 하나의 국제적 트렌드랄까요? 네. 국제적 저는 그 이나마도 항구적 트렌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제적인 어떤 이런 경제적 위기에서 맞는 트렌드, 경제 위기가 오면 늘 그렇거든요. 그 이제 구호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미국도 한미 FTA가 미국과 한국 사이 FTA가 미국 일자리를 뺏어갔다. 뭐 이게 공격하기 좋은 포퓰리즘적인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FTA의 아주 좋은 점은 장점은 보지 않고 어둠과 그 그림자의 조그만 면을 보고 침소봉대하는 그런 그 공격하듯이. 네. 그래서 지금 고립주의나 보호주의가 되는 와중에 이런 게 저런 게 나오는 거지. 뭐 중국이 그걸 이 한중 FTA를 이렇게 힘들게 해왔고 또 중국은 그렇게 개방 국가로 인정받고 개방 국가로 나가는 게 지금 국가적 큰 전략의 목표입니다. 한국하고만 교류하자는 게 아니고 중국 자체가 WTO의 그 뭐랄까요? 그 세계 무역 기구의 정회원이 돼 가지고 개방 국가로 되면서 더 많이 성장하고 수출하고 더 많이 교역하고 투자하자는 건 중국의 큰 전략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걸 바로 문 닫고 이렇게 문 닫으면 옛날식으로 그 인민복에 검은 행렬에 자전거 타고 다니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데 중국 그 많은 인민들이 그 돌아가자는 거에 동의하겠습니까? 문 닫고 개혁 개방 안 하고 해외 교류를 끊으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뭐 아니 마이너스고 그 옛날로 네.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주거의 장막이라고 했던 시커멓게 가던 그 시절에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이제 경제 성장기에 그 달콤함과 스타벅스의 커피의 맛과 안락한 고급 아파트 집이 퍼져나가면서 분업화되고 현대화되고 산업화 자본화된 그 이점을 이제 누리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제가 돌릴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가역적이에요. 예, 그거를 돌아갈 수 없고 그러자면 중국 역시 개혁과 개방 그다음에 더 많은 교역 이런 걸 통해서 그 국부를 정진하고 또 부를 창출하고 또 중국이 수많은 자본 수출해야 되는 거지 중국 내수만 보고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 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국은 사드에 대한 전략적 관점이 우리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도 그 부분 뭐 이충건 박사님이 많이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덧붙이긴 그렇습니다만 사드라는 게 이제 한중 간의 그 거리를 한미 간의 거리보다 뭐 당기겠다든가 여러 가지 전략적 목표를 두고 북한 문제라든가 두고 하는 그 관점은 있고 목소리를 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소위로가 자해의 방식이다, 길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중국이 그럼 전혀 없단 말이냐? 그건 아니죠. 중국은 어떤 식으로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만큼 그게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의 그 어떤 우리도 이렇게 결국 제재 내지는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제스처와 그런 어떤 시그널 그거를 보여주는 거지. 궁극적으로 판을 깨자 한미 FTA 그렇게 오래 협의하고 그렇게 오래 협상하고 한 FTA 이런 정신까지 한중 FTA까지 막 업고 되돌리면서 그렇게 저는 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중국 스스로의 거대한 목표가 있는 거고 그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안보나 중국의 국방 부분에서 목소리 외교 부분에서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의 목소리를 더 내는 거고 중국에서도 상업이라든가 뭐 투자라든가 하는 분야에 또 목소리는 또 다른 얘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보고요. 오히려 저는 우리 사회 단하지만 아주 일각이라 하겠지만은 그거를 과대 걱정하고 과잉 반응하고 좀 침소봉대해서 하는 그런 시각이 저는 좀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문제다. 네. 그러니까 뭐 한중 FTA 아까 말한 강판에 냉령 강판에 저 반덤핑 거 하나 통상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에는 없었습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우리도 있고 그건 FTA가 있다 해도 비관세 영역에 규제가 있거든요. 우리 기술 분야에 중국과 우리 기업이 경쟁된다면 우리 기업을 견제하다든가 뭐 배터리 업체에 규준을 맞춰서 어떻게 한다든가 환경 조항을 해서 교역적 또는 비교역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관세 영역이라고 하는 FTA 영역 외에도 교묘하게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국내 서비스 업체, 그 자기네들 버스 업체 그 다 있으니까 그걸 통상적으로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걸 가지고 미리 겁을 먹고 또는 과잉해서 막
그 뭐랄까 겁낸다고 할까요? 과잉 막 그런다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글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사드의 배치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반대하는 측들이 그 반대의 구실을 잡기 위해서 중국의 경제 보복론을 들고 오면서 실제보다 부풀려서 확대해서 스피커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공포감을 네, 그래서 확산시키는 빌미를 것이다. 봐라 중국이 네.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해서 되겠느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체의 논리보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보다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그렇게 알면서도 좀 과잉 해석하고 그 중국을 끌어들여 반대하겠다는 또 다른 의미의 또 다른 의미의 뭐 어떤 사대주의적 중국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시각이라든가 그런 의혹을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말한 실제 조금씩 나타나는 또는 가까운 시일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잉하면서 급부터 내는 연약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중국의 실상을 보면요. 제가 아는 한 국내 아주 국제 금융에 종사도 많이 한 전문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 전 중국을 여러 차례 가서 중국 정부로부터 초청받아서 중국이 어떻게 하면 개혁이 되고 금융시장은 어떤 프로그램을 다 해줘야 개혁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투자를 받는 게 이런 거에 대한 세미나도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국도 역시 개혁 그러보다 개방 그리고 자본 유치 자유로운 자본과 유출입 그다음에 외국 자본이 중국에 들어오는 뭐 한마디로 외자 유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자본이 마음 놓고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또 그 들어오더라도 확 빠져나가게 돼서 위험성이 있음으로써 걸림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굉장히 우리가 얼마 전에 자본 자유화기 전에 했던 그런 고민들도 똑같이 하고 받아들이고 제품의 영역에서도 중국의 그 무수한 지금 해안선을 따라서 저기 단둥부터 해서 저 심천까지 내려가는 무수한 해안지대 동해안지대. 네, 중국의 동해안지대. 그 해안벨트예요. 거기 심양부터 해서 단둥, 영구, 현대 저 밑에까지 얼마나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거기뿐입니까? 안으로도 지금은 삼성전자가 들어간 시안까지 그 무수한 외자 특구라든가 공장지대가 있는데 그게 중국 내수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네. 내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세계 경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바로 뭐 어떤 그런 대응 조치를 막 한다. 그런 문제가 그렇게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다. 또 하나는 또 이제 100번 이야기하면 양보해서 일시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그런 뭐랄까 제재 혹은 대응 뭐 보복 뭐 이러면 뭐라고 붙이자 그런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정도는 극복해 나갈 정도의 우리가 경제 볼륨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정도는 극복해 나가면서 막 이게 안보가 진짜 중요한 이슈가 됐고 국가적 결정이 났다면 또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이 났고 우리가 뭐 우리 국내에서 안보 역량이 총역량 동원대가 내려진 결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경제에서 그 약간의 충격 정도는 우리가 오래 가지도 않을 것이므로 그 정도는 감내하고 흡수할 수 있는 우리가 체력이 저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제에 어려운 것은 그런 중국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지금 경제 어렵고 투자가 안 되는 것은요. 노동개혁이 안 되다든가 소위 그 4대 부문 공공부문에가 금융, 교육까지 4대 부문 개혁이 잘 안 돼서 우리가 혁신체제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온갖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규제 혁신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투자의 활성화가 안 되고 우리 경제가 함께 볼 혁신이 안 돼서 못 나간다 이거지. 중국의 그 결림돌 변수가 물론 해당 기업이나 해당 산업 부분이 그게 좀 더 크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걸림돌이 되고 일자리가 안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까지 겁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중국의 우리 대중 수출량이 대미 대일 수출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맞죠. 예. 그런데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의 70%가 다시 중국에서 완성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수출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럼요. 아니 전 세계가 세계의 공장이라고 자부하고 우리가 보내는 게 중국의 많은 부분이 그 중간재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이런 데서 나오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중국에 만든 세계 장난감을 만든다면 거기에 나오는 그 플라스틱 무수한 석유화학 제품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 뭐 강판 이런 것들이 원자재가 가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중국에서 자동차도 만들고 온갖 그 반도체 칩을 넣어가지고 화웨이도 만들고 다 또 전자제품 만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산업 그걸 우리가
산업 밸류 체인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 밸류 체인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또 이를테면 일본하고 그래야 되면 원천 기술을 얼마나 수입해갔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어느 날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네. 끊으면 우리가 삼성전자의 휴대폰, LG전자의 고급 휴대폰을 만들어 팔 수가 또 없기 때문에 일본을 때로는 좀 못마땅하고 불만을 막 그래도 그 교역은 굴러가는 겁니다. 네. 일본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칸트 선생도 세계 평화론, 영국 평화론에서 경제 교역이 그렇게 활발하면은 그 경제 교역의 힘이 돼가 국가 간 갈등이나 전쟁의 가능성, 위험성 정정 내린다고 벌써 200년도 저 전에 예측을 그렇게 했던 멋진 거죠. 통찰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잉 그걸 겁낼 필요는 없고 다만 중국한테 우리는 했던 얘기더라도 저는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사드라는 게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봐라. 이게 중국을 겨냥한 건 아니지 않느냐. 네. 북한을 그걸 현저한 우리 동북아의 핵위협인데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말하고 중국 경제인들이나 중국 경제 관료, 중국 산업계 리더 만나면 저 정치의 논리는 가더라도 우리는 경제를 더욱 공고히 해서 돈독하게 해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자.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한중간에 예를 들어 이런 문제는 있죠. 중국으로 봐서는 무역 역조가 일어나거든요. 네. 무역 역조가 나서 우리가 수출은 많고 우리가 중국의 수입은 적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한일 간에도 일어나고 미국 간에 다 있는데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중국으로서는 많은 제품, 필요한 제품을 수입해 가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냥 가지고 네. 가는 그걸로 자기 제품을 만들기 위한 거지만 그러나 양국 간에 그걸 시정하자고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늘 관행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서 맞다. 우리가 중국 가급적이면 중국에서 우리 국내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뭐 장벽 요인은 없는지 과령 뭐 중국 농축산물이 들어올 때 너무 과도하게 검역 검역을 검사를 해서 한다든가. 뭐 네. 막말로 갈군다든가 해서 네. 그런 요인은 없는지 우리가 더 객관적으로 보고 그 민원이 있으면 받아주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받아들여 해가지고 바로 윈윈해서 세계로 나간다. 요거만 충분히 네. 설명하면 합리적으로 저는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업계나 이런 데서는 좀 그런 거는 네. 있을 수 있죠. 그 관광도 그렇습니다. 관광이 이제 구호로는요, 한국에 대해서 멍징하자 그런 얘기인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우리도 온갖 사이트가 있으니까 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격 경쟁력이 좋고 서비스가 좋고 한국의 홍삼이 좋고 한국의 분유 제품이 어디 가도 좋다고 할 때 중국의 그 젊은 층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산 분유를 가지고 애들 먹이고 싶고 네. 값싼 제품을 사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 경쟁에 관광에서 좋은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손님을 끌면 되는 것이지 뭐 일시적으로 무슨 치맥 행사에 오래 안 온다 그거 해가지고 너무 겁먹거나 그걸 쫄고 우리가 확대 재생산할 필요는 없다. 그걸 일비할 필요 없다. 예, 더구나 확대 재생산을 막 해가지고 중국이 안 오는데 크게 써대면 중국이 그럴 겁니다. 실제 꼭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야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안 가겠다 오지 말라 막 이런 걸 속마음과 달리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놀아나는 꼴이 네. 되면 더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기회에 오시라고 또 하면 되는 거고 이번에 미루었던 걸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올 행사를 한 2개월 혹은 1개월 혹은 3개월 미루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연기됐다 호들갑 떠면 중국 그 카드를 갖고 노는 거죠. 다음에 오시라 점잖하게 또 옵니다. 조용해지면. 오게 돼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경제 보복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결론인 것 예, 같습니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심이 됩니다. 네.